첨삭 잘해주는 논술 인강인가요? 제가 다른 어떤 분보다 강점이 있다면, 물론 제가 강의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학생들의 글을 첨삭하면서 학생 실력들이 많이 는다라는 걸 몸소 이렇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첨삭입니다. 강의보다는. 그래서 근데 이제 첨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온라인 첨삭, 옛날에 제가 이투스에서 강의를 찍었거든요. 온라인 첨삭을 해봤는데 이게 말로서 전달,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는 것과 글로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의 차이가 가장 크게 학생들의 이해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첨삭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로 하면 말에는 뭐가 있죠? 강약이 있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아이들이 이렇게 습득을 하는데, 이게 글로 써 놓으면 모든 것들이 수평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아이들이 잘 포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첨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첨삭을 받으면 잘 썼다고 하는데 진짜 잘 쓴 건지 어떤지 확신이 잘 안 선다. 진짜 첨삭이 좋다면 한번 수강하고 싶긴 한데요. 내가 받고 있는 수업이 괜찮은 게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단 요거부터 좀 답을 하면, 진짜 잘 쓴 건지 어떤 건지 확신이 잘 안 선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첨삭을 1년 동안 해온 친구가 학원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첨삭을 했는데, 이때까지 쓴 걸 한번 가져와 봐 하고 첨삭을 했는데, 선생님이 첨삭한 선생님이 너무 착하셔. 무조건 잘 썼대, 아이들. 보니까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만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첨삭을 하지? 그래서 그 친구가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이때까지 잘못 배워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첨삭을요, 이제 첨삭을 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큽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무엇을 포인트로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첨삭을 할 때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글의 일관성, 통일성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지, 이걸 봅니다. 즉, 제시문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 글이 어떤 논증의 구조로 되어 있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서술을 하고 있는지, 즉 논증의 형태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따집니다. 1차적으로. 그게 되고 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제시문의 어떤 독해와 어떤 식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제시문에서 무엇들을 빠뜨렸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첨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시문에 어떤 내용들을 썼냐 안 썼냐 요거보다는 학생 글 자체인 논리적 일관성을 1차적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제시문에 있는 것들 중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될 것과 활용하면 안 될 것, 제시문의 독해를 조금 보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가독성, 요렇게 조금 주로 이제 첨삭을 하고요. 제가 온라인 첨삭을 하든 동영상 첨삭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첨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수업이 괜찮은지 어떤지 한번 어떻게 판단하나요? 온라인 첨삭이든 동영상 첨삭이든 논술의 법칙에 한번 이제 첨삭을 한번 해보세요. 첨삭본을 구매해서 첨삭을 한번 받아보시면, 똑같은 글을 다른 사람한테 받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받은 첨삭을 가끔가다 야야야 너 학교나 친구나 뭐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받아봐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글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내 글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면 여러 사람한테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것과의 첨삭의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첨삭의 차별성. 제가 하는 첨삭의 가장 큰 건 첫 번째도 이야기했듯이 글의 일관성, 논리성입니다. 일관성과 논리성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고요. 두 번째로 학생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단점을 어떻게 최소화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글을 쓸 때 반드시 제시문에 있는 중요한 개념어를 쓰라든지, 아니면 너는 이렇게 쓰는 것들을 끝까지 더 밀어붙이면 더 좋은 글이 된다라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조금 건드립니다. 글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첨삭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저하고 첨삭을 받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에 뭘 고쳐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총평란에 꼭 두 가지 정도를, 세 개는 잘 안 씁니다. 2개 정도 씁니다. 다음 시간까지 꼭 뭘 고쳐라. 다음까지 꼭 이 2가지는 고치자.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반드시 고쳐오게 시킵니다. 물론 많은 걸 지적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 2개에서 3개지 정도, 요 정도 사이로 지적을 합니다. 그 가장 고쳐야 될 것.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잘 고쳐야 될지를 정확히 지적해 주는 거에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온라인 첨삭과 동영상 첨삭을 받아보시면 대략 장단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